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충남도에서 별도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저희 실습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후에 요청하신 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담당자들은 보시고 이제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먼저 저희 구차사 팀장님께서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책자를 따로 못 넣고요. 이렇게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정책 사업하고 동식본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토론으로 이어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연초에 한번 좀 신문순회 콘서트 때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홈은 우리 도내 이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한 92개소의 736명 정도가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독립 공간이 없는 경로당이나 주택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외로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LH에서 시행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 예상 청약의 이제 391세대에 지금 작년부터 좀 올해까지 입주 계획으로 좀 있고, 그동안 보면은 이제 공동생활홈은 이제 65세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갈수록 독거노인이 늘어난다는 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 이런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계획을 하게 됐던 건데 지난 번에 우리 마을 만들기 협의회 권영진 회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통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91명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좀 만족도가 좀 이용하는데 좋다. 또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불편한 점도 있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고 선호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입주 의사가 있다.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걸어서 10분 이내에 들었으면 좋겠다. 인원은 한 20명 내외로 했으면 좋겠고 거주 형태는 독립 침실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입주 대상은 이제 65세 독거노인이고 기간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4지구로 사업비는 지구당 20억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제 시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사업비는 대부분이 그래서 지방 소멸 대상 시군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좀 할 계획이에요. 그 외로 이제 천안, 아산, 계룡을 뺀 나머지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고 조성 유형은 공동주택형과 이제 분산 대체형으로 이제 두 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뒷부분에 참고 자료 2를 보시면은 공동주택형과 분산 대체형 구분도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공동주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회관이나 인근 지역에 3층 규모 공동생활시설을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분산 대체형은
기존 시설을 뭐 리모델링 하거나 또 그 신축도 이것도 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뭐 단층이나 뭐 이런 것으로 몇 개 두산배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규모가 한 9명 이내 5명 정도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동도 가능한 것이 이제 분산 배치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9월까지 그 시행 지침과 그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금부터 그 시군에서 좀 나름대로 대상지를 좀 고민도 좀 하고 해서 9월달에 그 공모하는데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 그 주거공간 재생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농식품부 그 빈집 농촌 그 빈집 정비 추진 계획 일환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그동안 그 보면은 저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든지 유휴시설, 뭐 귀농귀촌,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좀 개별 이렇게 그 주택 철거라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했었는데 이 그 농촌 주거공간 재생 시범 사업은 마을 단위로 그 집중 그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조금 그 대상 마을 이제 요건이 최소 30가구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가구 이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30가구 이상 되는 그 행정리 마을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그 조사하고 했던 걸 보면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그 민간하고 그 같이 공동으로 그 시행하는 사업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고 공공에서는 이제 그에 따른 그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한 2억 원 정도 뭐 융자를 해주고 공공시설에서는 개수당 한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인데 이게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그 농식품에서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24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시군에서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대상지를 좀 사업계획 좀 구상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행복마을 콘테스트도 지금 시군별로 이번 주까지가 지금 제출 기한인데 준비를 다 잘 하고 계시죠?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준비를 좀 잘 좀 해서 이번 그 콘테스트에 우리 충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바랍니다. 이걸로 좀 설명은 마치고 이제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실버홈 대장자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저희 김동기 교수님도 그렇고 부장 박사님 의견 주시면 더 계획 세트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서는 조금 의견을 많이 주세요. 이 지역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 지역활력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라고 합니다. 그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건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 현재 계획상으로는 20억, 그 중규모 개념은 20억 정도인데 그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이제 1층 공동생활시설은 약 500평방미터 그리고 20인실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업비 산출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건축물 평균 단가가 평당 한 1,300~1,400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해당한 20억으로 하면은 한 150평 정도의 규모밖에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근데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약 한 300평 정도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업비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경로 저희 부서랑 협의를 좀 했는데 사실상 공동생활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장이라든가 기본 인력이 한 2명 정도 필요하고 그거에 필요한 제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산출하면 대략적으로 1억 5천 이상은 운영비가 그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인실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래서 현재 제시된 5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추가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추가 사업비를 어차피 노인분들 복지시설 하면 노인분들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운영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사업비 20억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 금액이 아닐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운영비가 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20억은 이제 내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군 여건에 따라서 또 뭐 규모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적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냥 중간치로 이제 잡았던 건데 공모할 때도 아마 그 뭐 20억이라고 딱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 내외로 하는 건데 뭐 그 이상 뭐 20억이 넘어서 30억이라도 시군에서 공모해서 그게 사업 계획이 좀 좋다 하면은 뭐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뭐 염려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 운영비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좀 몇 군데 좀 다녀보기도 하고 좀 알아봤는데 그 뭐 상주에서 그 상근 인력이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을에 보면은 마을 단위에 그 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근데 그 하여튼에 그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행정에서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는 뭐 기본적인 뭐 부식비라든지 그 운영하는데 뭐 냉난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하는 건데 구체적인 그 사업 시행 지침은 아직 이제 뭐 작성이 안 돼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그 뭐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좀 그런 부분은 또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동천 활력과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31일인가 그 대화마당 하면서 해미에서 뵙고 오늘 보니까 또 새삼스럽네요. 해가지고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도 그냥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았으면은 거기 그 공동생활업에 들어가신 분들 100% 다 무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서천에 청년 보금자리주택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한 30평 정도 27평부터 30평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 24만 원, 한 17평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한 8만 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운영비 100% 무료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아마 지금 그 보조를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시군에서도 이거 100% 다 무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 운영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다른 데로 외척도 가고 이게 아무리 비싼 것도 무료로 주면 이거 값어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일정 금액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대지장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꽤 오래전부터 계획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리브 투게더 사업하고
이름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건가요?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 근데 일단 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요. 우리 보고 가서 좀 마을에 제안을 해봐라라고 하려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땅을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으니 저희 가서 마을에 이런 사업 있다는데 해보실래요라고 얘기하기가 저희도 되게 애매하다.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마을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수요가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 그런 정도의 그 수요가 가능한 건지를 좀 알아보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와서 그 이렇게 좀 이용할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뭐 건축이라든지 운영 쪽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약간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뭐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가서 마을에 수요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고요. 그냥 같이 살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그럼 뒷감당 누가 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이 조금 더 20억 내에서 어떤 걸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공짜로는 못 준다라든지 그리고 목적하고 대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를 봐서는 청년 임대주택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건 65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그런 식으로 들면 현실에서 이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만 어딘가에다가 우리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군에서 이것을 막 여러 군데 마을마다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시군에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 보고 찍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군에서 있으니까 판단을 해야지. 네. 군에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이런 정도의 그 수요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건지를 땅도 그 뭐 좀 확보되어 있는 데면은 더 좋겠죠 하기가. 그런 것을 미리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뭐 알겠습니다. 그 계획안은 지금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의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진 부분들을 좀 체크하려는 거고요. 어차피 아시겠지만 계획안을 지금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쓰다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보시면 좀 정확하게 해서 당연히 이제 공부해서 보내겠죠. 그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신가요? 7월 중에는 세부 이제 시행 지침이나 뭐 이런 거 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네. 그때 한번 더 좀 봐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뭐 대상지 좀 준비해서 하여튼 그 시군별로 한 지구 한 개소는 한다고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산 이상한 팀장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시청 마을사업 팀장 이상환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리브투게더 사업해서 작년에 이제 응모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여고나고 논산시하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리브투게더 준비하고 있고 리브투게더 하면서 또 사실은 리브투게더도 30세대 전후의 어떤 그 세대수를 확보해서 주민들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리브투게더 준비하면서
공모사업 대비해서 이제 예비계획서를 이제 짰잖아요.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의견 수렴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예비계획서상에 보면 수요조사를 또 해야 돼요. 입주할 사람이 과연 있는 거냐. 입주할 사람도 없으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계획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회의를 몇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때는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뭐 예를 들어 30세대 이제 모집을 하는 걸 했었는데 뭐 한 80세대 이상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선정되면 하겠다, 입주하겠다 이런 수요자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생활홈 조성 방안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9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시군에서는 예비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상 부지라든지. 그래서 대상 부지가 이제 사업 부지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 20억 원 가지고는 보상비,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명시가 명확히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주 자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 앞서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그런 의견하고 일치될 수 있는 건데 입주 주민들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예비계획서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입주 자격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물론 1순위, 2순위 이런 부분이 3순위까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딱 어떤 1순위만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군에서도 예비계획서 쓸 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또 독거노인 딱 한 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한 분이라고 하면 연령은 또 상관없는 건지 연령이 예를 들어서 뭐 85세 이상 되신 아주 노인네 분이 이제 들어오시겠다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업 취지상 필요는 한 거겠지만 90세 이상 노인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참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연령이라든지 1순위, 2순위라든지 입주 자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예비계획서 쓸 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어쨌든 도에서도 뭐 이런 부분 사업계획을 지금 이제 출입해 나가시면서 9월 공모사업 이전에 그 전에 이제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걸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그 공동주택형에 보면 식당, 또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실, 층별 휴게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홈에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걸 시설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그 조성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또 30세대 전후의 어떤 이런 거를 건축하려고 하면 20억 원으로서 가능할지 요즘 건축비가 되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서도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하나 졌는데도 4억에서 5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부대시설에 따라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그걸 또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행 지침 하여튼 이제 그 준비돼서 안이 나오면은 뭐 설명회 아니면은 뭐 의견을 듣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획 세울 때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하신다 따라 안 되는 지역도 나중에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그 아까 얘기했던 의원 지속 방안에 관련돼서 시군에 좀 의견을 들 건데요.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예, 그 전에 저희 그 지정토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정태 교수님께서 이 지속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정태입니다. 예, 뭐 지정 토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육 듣고 그다음에 부장인 박사님 교육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많이 저도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선 시군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업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종종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다 보면 이 농촌 개발 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느끼는 게 나보고 새마을 운동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내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너무 시각이 좁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듣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농촌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제학적 또는 지역 개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하고 농촌에 투자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선진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보장이 잘 돼서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 농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라고 하는 곳은 성장의 엔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수위 도시나 또는 인근의 중심 도시로 인구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 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집중으로 발생하는 불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엔 인구가 과소화되는 문제 속에서 또 불경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간의 낭비가 되는 거죠. 도시 같은 경우엔 집중에 의한 불경제, 농촌 같은 경우엔 과소화에 의한 불경제.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토에 있어서 도시하고 농촌의 공간을 적절하게 최적으로 동원했을 때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의 불경제, 농촌에서의 불경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 개발, 특히나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미시적으로 또 이 지역에서의 실천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하는 일이 당장 주민들을 만나고 일선 민원 업무에 시달리시는 것도 상당히 많겠지만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적인 시각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업무 자체가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거나 국가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긍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더 덧붙이자면 부장인 박사님께서 이 마을 만들기와 같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일선에서 펼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실습하면서 아까 조직책이나 상황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면서 약간 문제점이나 이게 이제 군에서 시군에서 해결하실 게 있을 거고 저희 도에다도 말씀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시탐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서로 본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의견 혹시 있으신데? 네, 이창신 센터장 하실래요? 불만사항 얘기하는 아무 의견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왜 하셔도 됩니다. 지금 토론 과정에서도 우리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 내년부터 지금 2024년도 시군역량 강화 사업비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행정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팀장님 얘기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 예산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도에서 매칭 사업 비율로 조금이나마 제시를 해주시면 군에서도 매칭해서 가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약속을 해주시든지 한번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지금 당장 6월인데 당장 내년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의 꽃이라고 좀 우리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액 사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사업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어느 공간에서도 그걸 확보해 줄 수 있다 한다라는 확답을 듣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센터도 걱정이지만 협의회에서도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셔서 도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근간이라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군 입장에서는 조금 매칭해서 갈 수 있는데 여력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많은데 우선은 도시품부 쪽에 이제 영양 강화 사업비가 국비 70%고 나머지가 이제 30%가 이제 지방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걸 100% 다 그렇게 하면은 시군에서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 아까 첫 시간에 부장님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분배에서 마을 사업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도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30%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30%가 아니라 최소한 20% 이상 정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계속 그 도시분 쪽에 뭐 그런 거 회의라든지 뭐 얘기할 기회 있으면은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도시분부는 그렇게 이해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센터 이제 운영 관리비 이제 지원 관련돼서는 그동안 계속 일정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좀 더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더 한 5천이 됐든지 좀 더 얼마를 더 좀 올려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오늘 또 김민수 의원 좀 아까 좀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좀 위에 좀 얘기도 하고 해서 좀 확보 좀 하면은 시골에서도 좀 그거 가지고 또 좀 매칭도 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영양 강화 사업비를 보면은 시군별로 도시부에서 정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 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정하기는 전화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많이 주는 데는 왜 그럴까? 적게 주는 데는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도시부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자기네들이 준 예산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는 사업들이나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그 도시부에서 그 좀 꺼려하는 쪽은 가능하면 표현을 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화된 말 그대로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표현이 그런 쪽으로 좀 그 계획이나 집행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서 좀 하시고 나중에 정산이나 집행이 그 낼 때 도시부의 판단 근거로 자료 달라고 하고 할 때 그런 걸 유념해 두고서 좀 자료도 제공해주고 집행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면은 지금 뭐 많은 데는 4억 얼마고 4억 4천이니까 그렇고 적은 데는 뭐 2억 얼마지 않습니까? 이런 편차를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한테 이거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역량강화 사업 보니까 천안이 최고 많더라고. 4억 4천 정도 되고 어디는 한 2억 3천짜리도 있고 하는데 내년도 지침이 바뀜으로써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이게 역량강화 사업비를 못 쓴다 해가지고 오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니까 내년도 예비계획서를 다 제출했죠. 시군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뭐 지금 그 팀장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했지만 마을자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농촌이나 뭐 읍면 뭐 자원조사라든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도 뭐 있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 자원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 별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저도 실무자한테 한번 우리가 좀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 확인까지 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벌써 5월 26일까지 다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뭐 시군에서 알아서 가셨겠지요. 저는 혹여나 또 그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아마 그 농식품부한테 그 나름대로 건의는 저거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뭐 우리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보면은 뭐 새로운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비계획서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순회 컨설팅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팀장 얘기하신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 쪽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 비율이 지금 50%인데 이걸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심지나 이쪽 시군 전체로만 시군용량 강화 사업을 쓰게끔 계속 그렇게 유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농촌 협약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아마 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걱정이 지금 이창희 센터장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다른 데도 이 지금 센터장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한테는 뭐 따로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분 있으시면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시군용량 사업 예비계획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컸었어요. 행정지 단위로 이렇게 사업 지원하던 것들이 어려워질 것 같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마을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또 조금 생각을 바꾸니까 이번에 이런 농식품부에서 이 지침이 물론 좀 아직은 좀 덜 다듬어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 단위 사업이 이제 한 군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2억 원을 어쨌든 사업 기준에서 50%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또 여기를 생각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리 지원 사업이 이제 읍면 단위로 이렇게 좀 확장되는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위기를 기회로 좀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실제 계획 지금 예비계획서 쓴 것보다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실행 계획에서는 더
더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전 읍면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개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건의사항 아니고 저희 천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사업비 확대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 의견 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안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주의 현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가 이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아까 구차섭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액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증액의 부분이 이제 사업비 용도로 쓸 수 있는 증액인지 아니면 인건비 용도로 쓸 수 있는 증액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행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게 이제 행정지원과나 인사부서에서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이제 위탁 쪽으로 내려보내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서 받는 시군형 양강화 사업 인건비나 도에서 매칭해 주시는 비용 가지고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외부에 좀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인력을 좀 고용하게끔 비용을 내려서 거기 고용된 사람이 저희 쪽이랑 일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좀 어려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원해준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증액이 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정책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또 센터에서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쪽도 좀 인건비도 좀 계속 최저 임금인가 그것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려운 게 예산 담당하실 협의를 해보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지방 이양돼서 이제 시장부서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섭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에서 농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논리로 좀 한번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되게 된다 그러면 고용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도시정부에서는 시군을 절대 그거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업비가 늘려가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사업비라는 개념으로 아마 내려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좀 개인적 생각이 들긴 하고 그런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도 보면 행정지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학 하잖아. 3대치로 1억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인건비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비를 쓰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도 또 증액을 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시군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형태별로도 그런 것들 좀 의견을 많이 또 주시면 이건 따로 또 혹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따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하는 부분. 예, 신진 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토론 주제가 지금 몇 분이 안 남아가지고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이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충남에서 2015년부터 중간 지원 조직 구축,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준 이유는 마을 가까이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도움을 못 줬던 것들, 그리고 일반 용역회사가 못하는 것들, 성과내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마을 가까이 밀착해가지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도와주자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지원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4대 고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단위 사업 한두 개 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사업 한두 개 잘하는 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제 저희가 상주에서 유명하신 그 귀농귀촌 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농귀촌에서 그 자리에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지원 조직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남게 되었대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그게 해소가 되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게 남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충남에서 고유 업무를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7대 3, 그래서 인건비는 7비율, 사업은 3비율,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시군영양화 사업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정하고서 해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업만 하는 조직으로 계속해서 변한 거죠. 청양군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농특위에서도 그 청양군 사례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53차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의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사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중간지원조직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율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그 충남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업 인건비 4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신한역에도 쓰고 시군영양화 사업에도 쓰고 농촌혈각에도 쓰고, 심지어는 센터 이름도 농촌혈각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는 시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충남이 가야 할, 지금 4기 기본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업조직으로 스킬을 배울 거면 중간지원조직 뭐하러 만들었나, 그냥 컨설팅 업체에 주면 되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지침 변경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청양군은 지금 행정하고 계속해서 논의해가지고 그 마을 단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군비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도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또 보탬이 되겠지만 따로 군하고 얘기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충남 차원에서 저희가 민선 5기부터 그 삼로혁신 과정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과정을 시작할 때는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동학습하는 걸 이어왔어요. 그게 저는 충남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계속해서 보직순환제로 행정은 바뀌면서 참여도 줄어들고 같이 모이는 기회 적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공통교육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최천재 가장님이 지난번 대화마당일 때 이번 공통교육 때는 행정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행정 담당자들이 다 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다 같이 오셔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학습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해결책들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 이제 공감이 가고, 사실은 오늘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제 뭐 이쪽에서 하고 행정 쪽에서는 거의 이제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연초에도 그 뭐 중간 지원 조직 업무라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좀 파악도 좀 해보고 했는데, 행정 시군에서 보면은 그 업무가 이제 많다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역할이 뭔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뭐 좀 연차를 통해서 그 행정에서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센터에서 할 일을 좀 가려서 좀 나눠서 역할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자리 오늘 뭐 이렇게 좀 더 했던 건데, 또 아까 그 뭐 첫 시간에 우리 수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좀
그 필독서 뭐 5가지도 얘기하셨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의 뭐 5개 기본 역할이라든지 뭐 고유사무, 상근자 자세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주고 하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아 중간 지원 조직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런 걸 확실히 알고서 행정에서는 뭘 하고 이게 좀 역할이 좀 딱 부분이 돼서 좀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부장님 선생님한테도 다음 기회에는 이것을 그 오늘 저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역할 파트로 좀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좀 교육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좀 다음번에 한번 좀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에 그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 뭐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센터에서도 인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뭐 늘지 않고 일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날 그냥 그 넘기는 식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힘들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이것저것 주워 담기도 어렵고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 도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시장 분수 또 예산에서 좀 해될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뭐 시장 분수님한테 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여건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 해서 도에서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때 도는 도대로 좀 할 계획이고 그와 더불어서 시군에서도 행정이나 센터에서도 각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의견 또 있으시고? 예,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힘드시면 이따가 예 저녁에 얘기하셔도 되고요. 신경 저녁에 드시. 예. 예. 저녁에 일대일 다 상대해요. 술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지금 행정이 조금 약간 더 진한 얘기 하실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좀 그러시면 이따 얘기하시고 혹시 구 박사님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마이크가 안 잡으려고 하는데 2분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대부분 다 하긴 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빨리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 전제로 이걸 생각합니다. 말 만들기라고 하는 게 행정이 마을 사업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창조적 말 만들기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내역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 농식품부 일반 농산수 개발 사업 내역 사업 들어가다 보니까 말 만들기 행정의 사업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마을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읍면 정책, 읍면에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면 행정의 사업도 그나마 작동이 되는데 우리 행정위에 아무리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도 잘 안 풀린다. 잘 되더라도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경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만의 관점을 먼저 바꾸셔야 된다. 이번 기회에 행정의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이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으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본 관점점이 그렇고 두 번째로는 시군이 조금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말 만들기 사업은 지방 이양된 거잖아요. 이양된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업 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 사업이 제대로 그때 액수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안 하시잖아요. 예산부 사업 분명히 협의해가지고 이 액수만큼 권리로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게 이제 말만지 협의회라든지 민간 쪽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걸 예산부서에도 협의해야 되는데 안 하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자꾸 도의 책임 중앙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군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우리 권리에서 분명히 요구해야 될 것을 놓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나마 도에서는 충남형 말만들기 만들어가지고 지원까지 하잖아요. 광역사업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가 그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시군에서는 과연 지금 말마기 사업에 시군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쟁점이 크게 세 가지 같습니다. 한 가지는 도에서 인건비도 상승되고 중간중 가이드라인에서 2억 1을 지원하니까 3대 출래 지원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정액을 하는 게 필요하냐, 정액하는 명분을 얼마 만들 거냐, 이 정액의 액수와 명분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보면 농촌협약지원센터가 같은 맥락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 인건비 조치에 대해서 농식품 가이드라인이 빠져 있다 보니 이 인력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시군지자체가 스스로 국비 300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고 300억의 보안장치로 이 정도 예산 투자 못하겠냐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시군 책임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런 정도의 인건비 조치라든지 뭔가 해주면 시군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도에 이런 걸 좀 건의하고 싶다. 인건비가 아닌 농촌협약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를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저는 지금도 기초생활 같은 사업, 중심이 활성화 사업에 역량가 다 뿌려져 있잖아요. 사업이 없다고 소리 하시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 싶고요. 돈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용인사업에 다 넘기는 것은 행정도 문제가 있고 센터도 문제가 있는데 나 몰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 사업비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사업비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빨리 만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지게 만들 거냐. 센터 한다는 말은 뭐 내용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법인이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탁금에 포함할 거냐, 처음부터 위탁금이 농촌에서 주지 말고 영양가 사업만큼은 센터에 아예 줘버리자. 처음부터 위탁금을 묶어가지고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줄 거냐, 계약사업으로 처리할 거냐. 이건 쟁점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들어보면 맥락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쟁점 말씀은 제도적인 문제하고 맞물리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분명히 푸셔야 될 것이다. 단순히 도에다가 예산을 얼마 더 지원해달라가 풀린 문제가 전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제도 개선 관련된 것은 TF팀을 하나 우리가 원래 중간지원적 가이드라인 개선할 때 2019년에 개선할 때도 그 전에 1년 동안 토론했잖아요. 토론할 때 했는데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긴 했지만 무슨 TF팀을 구성해가 논의를 좀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5분 하셨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그 다음 또 있어갖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좀 의견하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오늘 보니까 먼저 햄이 있을 때도 그렇고 활발한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제가 1월 1일자로 왔었는데 제가 현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부분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촌 협약이나 일반 개별 사업장에 가보면은 항시 여기에서 중간 지원 주시고 설명, 저는 일반 우리 저희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중간 지원 조직 센터장님 아니면 직원분들이 너무 열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가 보이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도 농촌 협약 두 가운데가 됐지만은 거기에는 내면적으로 가보면 중간 지원직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미래는 밝다고 저를 보면서 오늘 주로 토론 내용을 보면 공동생활론 같은 경우 저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군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 해서 우리는 현재 초안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해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군별로 맥시멈이 안 되면 2개, 한두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60m 해가지고 3개, 4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가지고 한 개 시군에서
그 뭐 여러 개 마을이 됐을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하든 시 주관으로 하든지 간에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구체화 시켜가지고 시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 영양 사업비 요구에 대해서 해서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도 한번 그 농식품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도승복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양에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보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주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본연의 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한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자인 박사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고 박사님께서는 농식품부 그 업무들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려운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그 농식품부한테 할 부분이 있으면은 건의하고 도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그 역할 분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마 이따 오후 시간에도 있고 하니까 그 계기를 해서 그때그때라도 한번 그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좀 의견 수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안내